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몬테칼로 연구실에서 석사과정 진행 중인 박종민 소령입니다. 제어봉 낙하 실험의 시간정속 몬테칼로 모의에 의한 제어봉과 추정의 중성적 검측 위치 민감도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학위 기간 중 수행한 결과물들입니다. 저널 투고 한 건 및 학회 발표 1회 수행하였습니다. 저널은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한 것으로 NET 저널에 6월 제출, 11월초 업습되었고 현재 프리프루프 상태입니다. 학회 발표는 올해 4월 말 경주에서 개최된 인터내셔널 콩그레스 온 어드밴스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에서 본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목차입니다. 발표는 인트로덕션부터 컨클루전 및 피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컨트롤 로드 워스는 원자로 운영 및 설계의 중요한 파라미터이며 반응도 조절과 원하는 파워 레벨 조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트롤 로드 워스는 페리어드 메소드 실험 및 라더 드랍 실험 등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라더 드랍 메소드는 임기 상태의 원자로에서 제어봉을 바닥까지 드랍시킴으로써 토탈 컨트롤 로드 워스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디텍터에서 관측되는 시그널들의 디크리즈 프로파일의 엑스트라폴레이션 메소드, 인테그럴 카운팅 메소드, 인버스 메소드 등을 사용하여 토탈 컨트롤 로드 워스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더 드랍 실험을 통해 측정된 로드워스들이 뉴트론 디텍터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선행 연구들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에서 개발된 과도 예측이 가능한 타임 디펜던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라더 드랍 실험을 모의하고 토탈 컨트롤 로드워스의 뉴트론 디텍터 위치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TDMC 시뮬레이션은 제어봉 낙하 실험에서 시간에 따른 중성자의 수성을 정밀하게 모의 및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J209K와 교토대학교 인계집합체 쿠카를 대상으로 제어봉 낙하의 TDMC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의 몬테칼로 코드인 메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TDMC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메카드 아이겐밸류 캘큘레이션 값을 레퍼런스로 사용하였으며 쿠카에 대한 일부 실험 결과 값 또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TDMC 시뮬레이션 및 메카드 아이겐밸류 계산을 위한 각 코어의 메카드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경희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교육용 제어 파워 원자로인 AGN201K입니다. AGN201K 메카드 모델의 해결료는 폴리에틸렌과 농축도 19.58%의 이산화 우라늄이 믹스된 9개의 연료 디스크가 수직으로 쌓여있는 원통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자로는 코스 및 파인 로드 2개의 제어봉과 2개의 세이프티 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로드는 연료 디스크와 동일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로드들은 AGN201K 코어 바닥에서부터 삽입될 수 있으며 상하로 움직이며 원하는 파워를 조절합니다. 또한 코어는 그라파일 리플렉터, 레드 및 워터 실드로 둘러싸여 있으며 4개의 어세스포트와 하나의 글로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우측에서 보시는 그림은 각각 AGN201K 메카드 모델의 수평 및 수직 단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쿠카의 메카드 모델입니다. 쿠카는 교토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연구 및 교육용 임계집합체이며 A, B, C 총 3가지 타입의 코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트 워터 모더레이티드 코어인 C코어 중 C35G05 노형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C코어의 해결료는 93% 농축도를 가진 우라늄 알루미늄 합금으로 플레이트 형태입니다. 각 퓨얼 플레이트가 퓨얼 프레임이 장전되어 퓨얼 어셈블리를 구성하며 C35G05 노형은 퓨얼 어셈블리당 최대 40개의 퓨얼 플레이트가 장전될 수 있고 퓨얼 플레이트 간 간격은 3.5mm입니다. 카드뮴 흡수지를 사용하는 3개의 제어봉과 3개의 안전복 그리고 3개의 디텍터가 코어를 둘러싸고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의 배치는 오른쪽 그립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숫자 3501부터 3515는 퓨얼 어셈블리 넘버링입니다. 3501부터 3510은 어셈블리당 40개의 연료판을 가지며 3511번부터 3515번까지는 4개의 연료판을 가집니다. 다음은 TDMC 시뮬레이션의 결과로부터 토탈 컨트롤 로드 워스를 추정할 때 사용한 3가지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인트 키네틱 이퀘이션에서 유도할 수 있는 익스트라폴레이션, 인테그럴 카운팅, 그리고 인버스 메소드 총 3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익스터널 소스 텀을 고려하지 않고 6개의 딜레이드 뉴트론 프리커서 그룹을 가진 포인트 키네틱 이퀘이션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포인트 키네틱 이퀘이션은 보시는 수식 1번 및 2번과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키네틱 이퀘이션에서 각 메소드로의 유도 과정을 생략하였습니다. 먼저 익스트라폴레이션 메소드입니다. 라드라 익스페리멘트에서 익스트라폴레이션 메소드에 의한 토탈 컨트롤 로드 워스는 수식 3번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익스트라폴레이션 메소드는 N1과 N0를 활용하여 로드워스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N0는 원자로가 일정한 출력을 유지할 때의 중성자 밀도, N1은 프롬프트 드랍 이후 처음으로 관측되는 중성자의 밀도입니다. 우측 그림 5번에서 로드 드랍에 따른 프롬프트 드랍 및 전후의 중성자 밀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익스트라폴레이션 메소드를 TDMC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적용할 때는 N0는 N 정상 상태를 유지할 때 중성자의 밀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N1은 동일하게 프롬프트 드랍 이후 처음으로 획득한 중성자의 밀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테그럴 카운팅 메소드입니다. 라드라 익스페리멘트에서 인테그럴 카운팅 메소드에 의한 컨트롤 로드 워스는 수식 4번과 같습니다. 수식사 우변 분모항의 중성자 밀도에 대한 시간적 분텀은 데이터를 피팅하여 계산하였습니다.
피팅은 비스는 최소 제곱 오차 방법을 사용하였고 사용된 피팅 모델은 수식 5번과 같습니다. 피팅 모델 선정에 관하여 익스포넨셜 텀의 개수, 상수항의 의무, 피팅 개수들의 경계 조건을 변경하며 적합한 모델을 탐색하였고 추정적으로 수식 5번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피팅은 프롬프트 드랍 이후 데이터들을 활용하였으며 A와 오메가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은 테이블 1번과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버스 메소드입니다. 인버스 메소드에 의한 컨트롤 로드 워스는 수식 6번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D는 딜레이드 뉴트론 커널을 의미하며 타워는 적분 상수입니다. N0는 동일하게 정상 상태일 때 중성자 밀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메리컬 리저트입니다. 먼저 비교 간 레퍼런스로 사용될 맥카드 아이겐밸류 계산에 의해 추정된 토탈 컨트롤 로드 워스입니다. 토탈 컨트롤 로드 워스는 두 번의 아이겐밸류를 계산을 통해 추정되었으며 원재료가 임기 상태일 때를 크리티컬, 컨트롤 로드가 드랍되었을 때를 드랍디드로 포개하였습니다. AJ-K는 CR, SR1, SR2 총 3개의 로드가 동시에 낙하하는 라드 드랍 실험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때 각 로드들의 위치는 경희대학교에서 실시한 실험을 참고하였습니다. 사이클당 100만 개의 중성자 모의 개수로 1000사이클 계산하였으며 핵반응 단면적 라이브러리는 ENDF 7.1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측 테이블 3에서 각 상태에서의 컨트롤 로드 포지션 및 그에 따른 유효증비 개수 그리고 토탈 컨트롤 로드 워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GN201K의 맥카드 아이겐밸류 계산에 의한 토탈 컨트롤 로드 워스는 3268pcm, 표준 편차는 7pcm입니다. 다음은 쿠카에 대한 맥카드 아이겐밸류 칼큘레이션 결과입니다. 쿠카도 동일하게 크리티컬과 드랍디드 두 번의 계산으로 토탈 컨트롤 로드 워스를 추정하였는데 쿠카는 C1, C2가 동시에 낙하하는 케이스, C2가 낙하하는 케이스, 그리고 C3가 낙하하는 총 3가지 케이스의 로드 드랍 실험을 기준으로 계산을 수행하였습니다. 각 실험에서 컨트롤 로드의 위치는 참고문헌 11을 참고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이클당 100만 개의 중성자 모의 개수로 1000사이클 계산하였으며 핵반응 단면적 라이브러리는 ENDF 7.1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래 테이블 4에서 쿠카의 고유값 계산에 따른 토탈 컨트롤 로드 워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겐밸류 칼큘레이션에 의한 토탈 컨트롤 워스는 각 케이스별로 505pcm, 517pcm, 567pcm이었습니다. 다음은 AGN201K 쿠카에서 맥카드 아이겐밸류 칼큘레이션으로 얻어진 키네틱 파라미터입니다. 각 그룹별 람다, 베타 이펙트와 그리고 제너레이션 타임 및 프롬프트 뉴트론 라이프 타임을 추정하였으며 상기값들은 토탈 컨트롤 로드 워스를 계산을 위한 3가지 방법 적용 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라더 드랍 실험의 TDMC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토탈 컨트롤 로드 워스입니다. 먼저 AGN201K입니다. 맥카드 아이겐밸류 칼큘레이션과 동일하게 CR, SR1, SR2가 동시에 낙하하는 실험을 모의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은 1ms의 간격으로 60초간 진행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로드들은 초기 1초간 임기 상태를 유지하다가 프롬프트리 드랍되는 것으로 모델링하였으며 100만 개의 모의 중성자와 핵반응 단면적 라이브러리 ENDF 7.1을 사용하였습니다. TDMC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시간에 따른 뉴턴 덴시티를 그램 6과 같이 획득하였습니다. 그램에서 시간에 따른 중성자 밀도는 초기 임기 상태를 유지한 후 재봉이 낙하됨에 따라 프롬프트 분포가 발생하고 시간에 따라 밀도가 점차 감소하는 디크리징 프로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익스트라폴레이션, 인테그럴 카운팅, 인버스 메소드를 사용하여 토탈 컨트롤 로드 워스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림 6의 결과는 AJ201K 코어 중심에서 추정된 결과이며 이와 동일하게 AJ201K 전 영역을 몇 셀로 나누고 각 위치에서 시간에 따른 뉴트론 덴시티를 획득하였습니다. 이때 각 영역을 나눈 몇 셀을 인공적인 중성자 검출기 위치로 관지하고 계산된 토탈 컨트롤 로드 워스를 비교하며 위치에 따른 민감도 모색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AGN201K의 TDMC 시뮬레이션 결과에 익스트라폴레이션 메소드를 사용하여 토탈 컨트롤 로드 워스를 추정한 결과입니다. 그림 7은 AGN201K의 각 위치에서의 시간에 따른 뉴트론 덴시티의 익스트라폴레이션 메소드를 사용해 추정한 토탈 컨트롤 로드 워스들과 맥카드 아이겐밸류 계산에 의해 얻어진 토탈 컨트롤 로드 워스 결과값 간의 차이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노란색 원은 AGN201K의 각 영역을 구분해주며 안쪽 원부터 코어, 리플렉터, 레드, 워터 1번, 2번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림의 좌측 인덱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붉은색은 레퍼런스인 맥카드 아이겐밸류 계산 결과값보다 익스트라폴레이션 메소드로 추정된 토탈 컨트롤 로드 워스가 언더에스티메이티드 된 영역을 의미하며 파란색은 결과값보다 높게 오버에스티메이티드 된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코어의 안쪽 영역에서 토탈 컨트롤 워스들이 레퍼런스와 일치하거나 조금 높게 추정되었으며 리플렉터 및 레드, 워터 1번 영역의 경우 모두 레퍼런스보다 낮게 추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물 2번, 워터 2번 영역에서는 추정된 컨트롤 로드 워스들이 크게 플럭추에이션 하는 것을 관측하실 수 있습니다.
코어의 안쪽 영역에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험에서 드랍되지 않는 파인 로드 근처에서는 컨트롤 로드 워스가 리플렉터, 레드, 워터 1번 영역처럼 언더에스티메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2번은 각 로드들의 위치를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앞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테이블 6는 AJ-K의 각 영역에서 익스트라폴레이션 메서드로 계산된 로드 워스들의 평균값과 아이겐밸류 계산값과의 비교 결과를 보여줍니다. 평균값은 각 영역을 구성하는 인공적인 디텍터들에서 추정된 토탈 컨트롤 로드 워스들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습니다.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코어 영역에서 레퍼런스와 유사하며 리플렉터, 레드, 워터 1번 영역의 경우 평균값들이 레퍼런스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럭슈에이션이 크게 나타났던 워터 2번의 경우 탁 영역에 비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테그랄 카운팅 메소드입니다. 그림 8은 AJ-K 각 위치에서 인테그랄 카운팅 메소드를 사용해 추정한 토탈 컨트롤 로드 워스들과 메카드 아이겐밸류 계산 결과값 간의 차이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익스트라폴레이션 메소드를 사용한 결과와 유사하게 코어 안쪽 영역에서 토탈 컨트롤 로드 워스들이 레퍼런스와 일치하거나 조금 높게 추정되었습니다. 리플렉터, 레드, 워터 1번 및 워터 2번 영역의 경우 모두 인스트라폴레이션 메소드를 사용한 결과와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underestimated 된 정조가 익스트라폴레이션 메소드에 비해 적었으며 워터 2번의 플럭슈에이션 또한 작게 관측되었습니다. 오른쪽 테이블 7은 AJ-K 각 영역에서 인테그럴 카운팅 메소드로 계산된 TDMC 시뮬레이션 결과의 평균값과 아이겐밸류 계산 결과값 간의 비교를 보여줍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코어 영역에서 레퍼런스와 유사한 결과값을 보이며 리플렉터, 레드, 워터 1번 영역이고 평균값들은 레퍼런스보다 낮으나 익스트라폴레이션에 비해 그 차이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워터 2번 영역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익스트라폴레이션 메소드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버스 메소드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그림 9은 인버스 메소드를 사용한 추정값과 아이겐밸류 계산 결과값 간의 차이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인버스 메소드에서 코어 안쪽 영역에서 토탈 컨트롤 로드들이 앞의 두 방법에 비해 비교적 레퍼런스와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동일하게 드랍되지 않은 파인 로드 인근에서는 토탈 컨트롤 로드들이 언더에스티메이티드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플렉터 및 레드, 워터 1번 영역의 경우 모두 레퍼런스보다 낮게 추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두 방법과는 다르게 워터 2번 영역의 토탈 컨트롤 로드가 플럭슈에이션 하진 않았습니다. 오른쪽 테이블에 있은 영역에서 인버스 메소드로 계산된 TDMC 시뮬레이션의 결과의 평균값과 아이겐밸류 계산 결과의 비교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코어 영역에서 결과값이 다른 두 메소드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워터 2번 영역의 경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이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AJ-K의 각 위치에서 얻어진 TDMC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익스트라폴레이션, 인테그럴 카운팅, 인버스 메소드를 사용해 토탈 컨트롤 로드 워스를 추정하고 아이겐밸류 계산 결과값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메소드에서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유사한 경력으로 토탈 컨트롤 로드 워스가 추정되었는데 시뮬레이션에서 드랍된 컨트롤 로드 인근에서 다른 위치에 비해 토탈 컨트롤 로드 워스가 높게 추정되었고 아이겐밸류와 유사한 결과값을 보이는 패턴이었습니다. 다음은 쿠카에 대한 러드 드랍 익스페리먼트의 TDMC 시뮬레이션 내용입니다. 메카드 아이겐밸류 계산과 동일하게 세 가지 케이스의 실험을 모의했습니다. C1, C2가 동시에 드랍되는 케이스, C2가 드랍되는 케이스, 그리고 C3가 드랍되는 케이스, 총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시뮬레이션은 AJ-K와 동일하게 1ms의 간격으로 60초간 진행하였으며 로드들은 초기 1초간 임기 상태를 유지하다가 프롬프트리 드랍되는 것으로 모델링하였습니다. 10만 개의 모의 중성자와 핵받은 단면적 라이브러리 ENDF 7.1을 사용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동일하게 시간에 따른 뉴트론 덴시티를 획득하였으며 오른쪽 그림 4의 디텍터 1, 2, 3번 위치에서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우측에서 보시는 그림은 쿠카의 라드 드랍 실험을 TDMC로 모의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초기 임기 상태를 유지한 후 라드가 낙하됨에 따라 프롬프트 점퍼가 발생하고 중성자 밀도가 점차 감소하는 디크리징 프로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결과는 C1, C2가 동시에 드랍되는 실험의 TDMC 시뮬레이션에서 디텍터 1번에서 얻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마찬가지로 세 가지 케이스의 실험에서 디텍터별로 결과를 얻고 익스트라폴레이션, 인테그럴 카운팅, 인버스 메소드를 사용하여 각 위치에서 토탈 컨트롤 로스를 추정하였습니다. 먼저 익스트라폴레이션 메소드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테이블 9은 3개의 케이스에 대하여 각 디텍터의 위치에서 익스트라폴레이션 메소드를 사용하여 추정된 토탈 컨트롤 로드워스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C1, C2 케이스의 경우 디텍터 3번에서 가장 큰 워스가 추정되었는데 우측 그림에서 3번 디텍터는 드랍된 C2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디텍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2 케이스의 경우 마찬가지로 드랍된 C2와 가장 가까운 디텍터 3번에서 가장 큰 워스를 얻었습니다.
C3 케이스의 경우 uncertainty로 인해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쿠카의 익스트라폴레이션 메서드를 적용한 결과에서 앞에 에이젠 이글케에서 확인했던 경향과 동일하게 드랍된 라드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디텍터에서 가장 큰 로드워스가 추정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테그럴 카운팅 메서드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테이블 10은 3개의 케이스에 대하여 각 디텍터 위치에서 인테그럴 카운팅 메서드를 사용하여 추정된 토탈 컨트롤 로드워스들과 실험 결과 및 아이겐밸류 계산에 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험에 대한 데이터는 참고문헌 12를 참조하였으며 참고문헌의 실험은 쿠카에 대한 라드 드랍 실험으로 인테그럴 카운팅 메서드를 사용하여 토탈 컨트롤 로드워스를 측정한 실험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과 비교에서도 인테그럴 카운팅 메서드를 사용한 테이블에서만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표에서 이펙티브 디텍터란 각 실험 케이스에서 드랍된 로드에서 가장 가까운 검출기를 제외한 나머지 검출기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쿠카의 실험에서 총 제어본과 측정 평행 가능성을 제기하기 위해 채택한 분석 전략으로 본 연구의 TDMC 시뮬레이션 결과과 실험과 비교 시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C1, C2 케이스의 유효 디텍터는 디텍터 1번, C2 케이스는 디텍터 1번과 2번, 3번 케이스의 경우 디텍터 2번 및 3번과 같습니다. 각 케이스의 유효 디텍터에 의해 추정된 토탈 컨트롤 로드워스들은 실험에 의해 측정된 토탈 컨트롤 로드워스들과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 가지 경우 모두 실험 결과가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내에서 아이겐밸류 계산 결과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각각의 경우 나크된 로드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디텍터에서 토탈 컨트롤 로드워스가 높게 추정되는 경향이 동일하게 관측되었습니다. C1 and C2 및 C2의 경우 디텍터 3번, C3 케이스의 경우 디텍터 1번에서 가장 높은 컨트롤 로드워스들이 추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버스 메소드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테이블 11은 3개의 케이스에 대하여 인버스 메소드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앞의 두 방법과 동일하게 C1, C2 및 C2 케이스의 경우 디텍터 3번에서 C3 케이스의 경우 디텍터 1에서 가장 높은 로드워스를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쿠카의 각 디텍터 위치에서 얻어진 TDMC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익스트라폴레이션, 인테그럴 카운팅, 인버스 메소드를 사용해 토탈 컨트롤 로드워스를 추정하고 아이겐 밸류 결과값 및 실험값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메소드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유사한 경향으로 토탈 컨트롤 로드워스가 추정되었는데 드랍된 로드에서 가까운 디텍터 위치에서 가장 높은 토탈 컨트롤 로드워스가 추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에이젠 20K에서 관측된 결과와 동일하며 따라서 두 원자로들 모두 드랍된 로드 근처에서 토탈 컨트롤 로드워스가 높게 추정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라드 드랍 익스퍼리먼트에서 토탈 컨트롤 로드워스의 추정의 중성자 검출기 위치에 대한 민감도가 TDMC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되었습니다. 익스트라폴레이션, 인테그럴 카운팅, 인버스 메소드가 포지션 및 타임 디펜던트한 TDMC 시뮬레이션 결과에 적용되었으며 연구 결과 토탈 컨트롤 로드워스의 추정은 디텍터 포지션 및 추정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상으로 삼은 두 리액터에서 모두 드랍된 로드 인근에서 토탈 컨트롤 로드워스가 높게 추정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라드 드랍 실험을 수행할 때 드랍되는 라드의 스페이셜 이펙트를 고려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나된 라드 드랍 실험의 TDMC 시뮬레이션은 쿠카 실험 결과값과의 비교를 통하여 코드의 과소 해석력을 다시 한번 검증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더 적합한 검출기 위치를 찾거나 특정한 노형에 대한 제어본과 추정 방법의 평행을 정량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퓨처워크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 중 하나인 하나로 이슈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슈는 하나로 외부에 위치한 CIC 디텍터에서 실험 로드들의 컨트롤 로드워스를 측정하였을 때 저번과의 차이가 발생한 내용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과 동일하게 라드 드랍의 TDMC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CIC 위치에서 각 실험 로드들의 로드워스를 추정하여 이슈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